초록동색, 유유상종, 가재는 개편이고 그나물의 그 밥. 다 똑같은 말입니다. 끼리끼리 논다.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씨발놈들! 오늘 민소. 자유당이 중앙당을 해체합니다. 청산위원장은 두루킹 김성태 원내대표. 북한 스타일로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시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시며 자유한국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이신 혼수 김성태님.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를 해나가겠다. 원내중심당, 정책중심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자유당이 15일이죠. 그림들 보셨을 텐데요. 오후에 나와서 전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자유당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림 보셨죠? 현수막 펴들고. 신보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사전행사.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석고대제 퍼포먼스. 이어서 원내대표 홍수성태의 발언 전해드리면서 오늘 민소 출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린 참담한 현실 앞에 처절하게 사죄를 드리며 반성문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전가하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상투적인 변화와 단절하고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겁고 찹찹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수구와 적폐, 국정농단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성하고 자성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성난 민심, 분노와 채찍질, 저희들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들에게 아직 사그러지지 않은 국민적 분노가 우리 당에 대한 심판으로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많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입니다. 수구 기득권, 낡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보수는 탄핵당했고 저희는 응징당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들을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제밥에 눈이 멀고 밥그릇 싸움이나 벌인다면 국민들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그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뒷전에 숨어 뒷짐지고 있던 분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구태청산, 기득권 해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보수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사일주의, 보신주의, 뒤에서 딴 생각만 하고
제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구태보수 청산하고 노역에 쩔은 수구 기득권 다 버려야 합니다. 보수 이념의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보수당 권력을 두고 아웅다웅하는 초안 모습은 더 이상 국민 앞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 전당대 비대위 구성,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마당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이 흔들리고 기둥이 뿌리 뽑힐 마당에 안방 차지하고 아랫목 차지할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지어야 합니다. 거미간 담장, 주저앉은 처마 다 헐어내고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기 핵심에 게으른 보수가 적당히 땜빵하고 땜질해서 적당히 주저앉으려 했지만 우리 국민들 속지 않습니다. 썩어 빠진 집구석 페인트 칠 몇 번 한다고 쇠집되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성남 국민들, 썩은 내 나는 집구석 이제 헐어내라고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 헐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 처해 있는 정치 생태계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구조, 체제, 간행과 간섭, 그 모든 것을 바꿔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물러날 분들 뒤로 물러나고 확실한 세대 교체 이뤄야 합니다. 오늘 그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골마 터진 우리의 아픈 상처를 두려워 외면하지 말고 후벼 파내고 썩은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 스스로 도려내고 떠나간 국민들 마음을 되돌리는 보수 재건의 길에 다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의 진로와 노선, 보수의 철학과 가치의 재정립,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그리고 지금 이 썩난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지 냉철하고 치열한 논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은 날카로울수록 좋고 논쟁은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속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새로운 보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뉴노멀에 걸맞는 뉴보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망해가는 자유당 아니죠. 망한 자유당 해체한다니까요. 일단 응원의 빵빠레 자유한국당 해체.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 이젠 전 대표죠. 네. 당대표 계속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를 철회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깊이 고민했는데요. 다른 분이 생겼어요.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분, 직접 만나보시죠. 저는
저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아닌 홍준표 대표와 이때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그 과정을 알리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와 싸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당을 무너뜨리고 뭐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개 짖는 소리라고 충언을 말을 하더니 결국은 본인이 무엇을 싸고 나갔는데요. 책임을 지게 해야죠. 제가 당대표에 나가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어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리위에 해부를 해서. 저번에 그 라이언이랑 같이 네. 오늘도 같이 함께한 이유 어쩌면? 라이언은 의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 남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보수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류여해, 침몰해가는 자유당을 구할 유일하신 그분, 전직 자유당 최고위원 누굽니까? 류여해. 막말 발정 준표를 능가하는 발언으로 여자 홍준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네, 이분을 빼먹을 뻔했어요. 자유당의 유일한 구원투수 류여해. 포항 지진 당시에 하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막말계의 클래스가 다르신 바로 그분입니다. 제명당하며 했던 기자회견, 내가 막말 끝판왕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하는, 직접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줄을 놓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큰딸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무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사퇴 의결 조직 강화 특위 구성 등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배신자, 첩을 들여온 아버지, 큰딸의 심정, 언어 자체는 정말 좀 듣기 좀 민망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류여해 최고위원은, 저는 오늘 준엄한 마음으로 자유당 대표로 류여해 전 자유당 최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분 지금 홍준표와 소송 중인데요. 작년 12월에 제명이 됐지요. 이분 국회의원이 아닌데 최고위원이 됐어요. 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 아찔한 프로필까지 갈만하신 분은 아니고요. 여튼 이분의 레이스 합류에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무척 밝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리는 순간 그림이 들어왔네요. 혼수성태의 자유당 해산 선언 전해드릴게요.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질서 있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제 그것을 어떠한 방법론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처한 비상의 상황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의 현실이 비상대응체제에 처해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변화와 혁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노역에 찌든 수구 기득권 다 버려낼 것입니다.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유노멀에 걸맞는 유보수 정당으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의 변함이 없지만 시대 정신에 맞게 정의로 자기 혁신하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부패와 간섭에 안주하는 기득권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된 낡은 주정을 스스로 회파하고 국민적 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뉴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수의 뉴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당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핵심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부패 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및 당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핵심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해체와 혁신을 위한 부패 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전 몇 차례의 혁신위와 비대위 체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에 이를 수 있도록 핵심 비대위가 당개혁의 쇄신의 정권을 이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조차도 당대표 권한 대응으로 오늘 민소.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오늘 월요일 청와대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줄여서 수보회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은 화상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네. 장관들과 회의하는 걸 화상으로 진행하면 일선 행정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회의 분위기라든가 표정 등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정책을 이해하는 데 수월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원고를 쓰고 있는 시간이 대충 11시 50분경인데요. 청와대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네, 완료되면 파일이 하나 떠질 테니까요. 네, 방송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영국과 비슷한 위치로 평가되나 보죠. 사실은 좀 무디스 이런 신용등급 평가하는 회사들 좀 그래요. 지들이 뭐라고 나라를 평가합니까? 네, 랭킹 매기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문단에서 일부가 노벨문학상 받아야 된다고 번역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글도 모르는 것들이 평가하는 상 따위 받아 뭐합니까? 네, 올림픽 금메달은 스포츠 경기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저런 신용등급이나 노벨상이나 저런 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정 부대변인 김선 행정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인가요? 벌써 6월 18일이군요. 그렇네요. 그러게요. 날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날짜가 7월달인지 6월달인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북미회담 언제 하나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그 지난지도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6월 18일 월요일에 진행하는 청와대 11시 50분입니다. 네. 오늘은 부대변인님 청와대 안에서도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기엔 뭐하고요. 저희 내부에 좀 회의 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요? 부대변인님? 수보회의? 네, 그렇죠. 예. 네네. 오늘 수보회의가 있는데요. 대통령님과 그리고 수석 보좌관들 함께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이 회의를 많은 행정관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일선에 있는 행정관들까지 쭉 전파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고 또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미 1년 전부터 그러한 지시사항을 내리셨는데 이제 오늘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셔야죠? 네, 이따가 점심 먹고 좀 앉아서 봐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대통령 말씀을 수보회의 끝나고 좀 시차를 두고 공유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실시간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요. 저희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 받을 수 있게 돼서 뭔가 더
자부심도 들고 책임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수보회의가 끝나고 청와대 공식 이제 홈페이지나 혹은 페이스북 네. 뭐 등등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대변인님 오늘은 뭐 내신 외신 전부 통틀어서 이제 경제 관련 소식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무디스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어떻게 되나요? 말씀 좀 부탁드려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무디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AA2 등급을 갖고 있고요. 전망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역시 그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같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2단계 정도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부대변인님 기사들을 좀 아침에 보면은 뭐 금융 위기 이래 뭐 최악의 실적이다 뭐 이런 제목들이 보여서 네. 막연하게 이제 내용을 못 보시는 분들이 제목만 보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고용 증가율 감소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불러들이고 있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위기가 마치 그 금융위기 상태처럼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현안 회의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와 비교해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보는 한국의 신용도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가 이 같은 그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이유도 역시 밝혔는데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해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또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혁신에 대한 투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비핵화 방안이라든지 또 항구적인 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정착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그 등급을 더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 위협의 고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것을 무디스가 판단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드리면 재정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이 완화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정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외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건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이 부분은 역시 그 남북 평화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아무튼 부대변인 말씀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기초 경제의 여건은 무척 견고하다. 재정이나 대외 건전성이 지속되고 있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존재는 하지만 뭐 남북 평화 무드로 인해서 약화된 점이 이제 등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무디스의 지적, 뭐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등급 상승을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은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상호 보완을 통해서 자꾸 메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가지의 보완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령화로 인한 문제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도 세우고 있고요. 또 고령화의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물음표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 위협에 대한 감소 부분입니다. 네.
네. 앞서서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북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얼마 전에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함께 보셨었는데요. 이젠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전쟁 위협으로부터의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 신용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참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늘 어렵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 와서 느끼는 건데 정답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를 해소를 시키면 분명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부분을 풀어나가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또 각계각층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지구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보완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지 않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뭐 인구 감소라든지 또 남북 화해 문제들 잘 풀어가서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 줬으면 좋겠고요. 부대변인님 오후에도 중요한 일정 있으시죠? 네, 오늘 KBS에서 4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어서 제가 KBS 나오고 이제 1년 반 만에 친정에 또 놀러 처음 가시는 갑니다. 네. 무슨 주제예요, 오늘 인터뷰?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주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KBS 1TV인가요? 1TV입니다. 네, KBS 1TV 오후 4시 채널 4시 고정. 반부터 저는 들어갑니다. 그게 같이 자기 나오는 시간 4시 반부터 우리 고민정 부대변인님과 함께 해주시길 실수하면 안 바랍니다. 되는데. 잘하실 거예요. 뭐 지금처럼 하시면은 라이브처럼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저희도 채널 고정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대변인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민소. 요즘 들어 계속 자유당 특집이죠. 우리 속담 하나 만들어요. 네. 하루라도 자유당을 까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친다. 네. 네. 하루라도 자유당을 까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친다. 네, 이런 명언, 격언 이런 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가시 돋친 난설 비판. 독초는 잔뿌리까지 드러내야 후환이 없다라는 제목. 네. 좀처럼 우리나라 매체에서는 쓸 수 없는, 네, 역시 북한의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로 분류되어 있는 게, 네, 말씀드렸다시피 북은 우리와 언론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네, 주로 계몽에 초점이 닿아 있죠. 선전선동과. 네, 오늘자 조국통일위원회 기사인데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독초는 잔뿌리까지 말끔히 드러내야 후환이 없다. 지난 13일 남조선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제 선거가 보수의 대참패로 막을 내렸다. 참으로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에 응징한 징벌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시기 보수패당은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사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으며 남조선 인민들과 온 결의의 해악만을 끼쳐왔으며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전면 부인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단적인 신뢰로 재판정에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역도의 추태, 그리고 범죄자들을 무턱대고 비호두둔하고 있는 보수패당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얼마 전 2차 공식 재판정에 끌려나온 이명박 역도는 제놈의 죄행을 전면 부인하였는가 하면 지난 8일 박근혜 역도가 민사소송 첫 재판에 뻗치기를 하면서 상통을 들이밀지 않고 지어 변호사를 내세워 소송 측 주장을 부인하는 망동까지 부려댔다. 원래 죄를 지었으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세상을 경악해 한 특대형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역도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제놈의 죄행들을 부인하다 못해 재판정 출석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자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두 년놈들의 이러한 추태는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새 사회를 기어이 안아오려는 민심에 대해 악랄한 도전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범죄자들의 파렴치한 지랄 발광은 지랄 발광. 네, 이런 좀 부러워요. 네, 좀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근엄주의, 네, 그런 게 좀 있죠.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예의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범죄자들의 파렴치한 질활 발광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비호두둔을 떠나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보수패당을 철저히 박멸하지 않고서는 특대형 범죄자들인 이명박 박근혜 역도의 이러한 추태가 계속될 것이며 언제 가도 새정치 새 생활을 갈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 없다. 독초는 잔뿌리까지 말끔히 드러내야 후환이 없는 법이다. 이번 선거의 패배로 움츠들었던 보수패당은 지금 또다시 정계개 편이니 통합이니 하는 따위의 개나발들을 풀어대며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보려고 지랄 발광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적폐청산 투쟁의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보수패당을 역사의 구렁텅이에 쳐넣어 깨끗이 박멸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네. 그래요. 자유당 박멸하는데 또 종북몰이라고 하려나요? 어쨌든 우리는 깔끔하게 네. 새로운 지도자로 막말 류여해님을 대표로 추대하는 그 길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소. 저희가 TBS랑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나경원입니다. 징징징징징징징 조회수 12만 댓글 1,000개 국상 나경원. 댓글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홍준표랑 선 긋는 거 봐라. 똑같은 게 진짜 소름 돋는다. 홍준표의 마지막 막말 중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장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바로 그분이죠. 반기문한테 줄 섰다가 반기문 사퇴하니까 다시 온 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총선 때도 보자. 네네. 선거가 신이 납니다. 저도 빨리 2020년 총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주어가 없다. 징징징. 국상 나경원 선생입니다. 뭐 요새 닭반이라 그런다며요. 닥치고 반대. 그러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견제 세력이 아니라 닥치고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보여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원내에서의 투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게 이게 투쟁 위주로 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이 그동안 사실은 가치 집단보다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이익 패거리 집단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부분, 메신저의 오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더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얘기가 틀린 부분이 아니고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서 저희 이야기도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들께 그것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는 당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당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도부가 총사퇴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지도부 총사퇴를 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최고위원 다 공석돼 있었는데 홍 대표가 마음대로 하셨거든요, 사실은. 홍 대표가 사퇴하신 거죠. 홍 대표 책임이 당내적으로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크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어쨌든 대표셨으니까 당연히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건강한 비판을 했는데 몽땅 이걸 또 색깔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소통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또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섭섭한 게 북한의 어떤 천안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걸 좀 받아내면 어떤가 그런 쪽이었겠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사실은 친박 비박 싸우다가 이제 진박 논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홍 대표 체제 온 다음에 또 친홍 비홍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고비고비마다 결국은 자기 사람 심고 개파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그렇죠. 않아요. 이게 이제 너무 극렬한 방식으로 저희가 반대 표시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낡은 패러다임 안에 있다. 가치의 이야기를 그래. 거예요. 박근혜 시대가 끝났잖아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 갖는 그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나 지나친 친미주의나 또 그리고 강자독식, 냉전 패러다임. 친민이 끝난 것 같은데. 저희가 반미 앞장섭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그 가르쳤던 방향에 있어서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지원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반공으로 갖다 이제 색깔론으로 우리 뒤집어 씌운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쇼티 꼬꼬마들, 정혜림 아나운서가 전하는 쇼티. 오늘은 축알못을 위해 준비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월드컵 TMI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월드컵 아니면 아무것도 안 팔리네요.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축알못을 위한 월드컵 정보 1탄으로 역사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 가입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 출발부터 알아볼까요? 영국에서 시작된 축구의 인기가 다른 나라로 번지면서 경기를 관리하기 위한 피파가 생겼습니다. 이후 축구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여러 번 채택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워지는데요. 1914년에 피파는 하계올림픽 축구대회를 세계 아마추어 축구 선수권 대회로 정식 승인하고 대회 관리를 맡습니다. 그 결과 1920년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대륙간 축구대회가 열렸죠. 그러자 피파는 올림픽에서 독립해 별도의 세계대회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컵의 시작.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이 야심차게 열렸습니다. 독립 100주년이 된 우루과이에서 개최했는데요. 예선부터 경쟁이 치열한 지금과 달리 당시엔 참가국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었대요. 왜냐? 대륙 간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유럽 국가들로서는 대서양을 횡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회 2달 전까지도 참가 확정을 한 나라들이 없을 정도였죠. 이때 피파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 교통비, 체류비 공짜. 그래서 어렵게 총 13개 팀이 대회에 참가해서 첫 월드컵이 열리게 된 거죠. 이후에도 장거리 이동 문제는 월드컵의 큰 난관이 됩니다. 2, 3회 월드컵이 유럽에서 열리자 이번엔 남미 팀들이 대거 불참했거든요. 거기다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1942년 열릴 4회 월드컵의 개최국이 결정되기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의 여파로 무려 12년간 월드컵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암흑기를 건너 1950년 브라질 월드컵부터 다시 월드컵 역사가 시작됐고 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3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의 월드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월드컵의 첫 우승국은 우루과이였는데요. 그럼 최다 우승국은? 네, 예상대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1958년 스웨덴 대회를 시작으로 총 5번의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는 독일과 이탈리아 4회 우승했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도 2차례 우승한 나라들입니다. 올해 우승은 과연 어느 나라가 차지할까요? 또 다른 재미있는 정보는 다음 쇼티에서 이어집니다. 안마태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대구 출신인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안마태 자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태자는요 아예입니다. 태. 네. 안마태 자판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마 한글 키보드 2벌씩 말고 3벌씩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미국에 사시는데요. 오늘 짧은 글인데 소개해드릴게요. 타임즈가 참 좋은 말을 했네요.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케이블선이 들어와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 뉴스 방송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MSNBC는 트럼프의 한미 전쟁 놀이 중단을 놓고 두 독재자가 똑같은 사기 행각을 한 것이라며 매일같이 지근지근 씹어놓고 있다. 그와 반대로 세 번째로 시청률이 높은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서 일반 미국인들은 지금 그저 어리둥절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 그런데 타임즈에 이렇게 속이 시원한 내용을 올려줘 너무 고맙다. 역시 타임이죠. 네. 전쟁은 재래전이건 원자전이건 모두 엄청난 죄 없는 민간인들을 죽이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맞죠? 네. 나는 그동안 트럼프가 늘 거짓말만 하고 국민을 둘로 갈라놓아 싸움만 하게 만들기에 빨리 정계에서 물러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을 보고 내가 그동안 이분을 잘못 평가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부디 이번에 결정된 북미 정상 간의 약속된 평화적인 무드가 하루속히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도록 기도하련다. 오소서 평화의 임금이여 어서 속히 우리 민족에게 와주소서. 아멘. 네. 트럼프가 사면초가죠. 폭스뉴스 말고 다 깝니다. 트럼프요. 그나마 타임 정도가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고 있네요. 미국 내 여론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대대적으로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민소. 월드컵 아니면 안 팔리니까요. 네, 월드컵 얘기도 좀 하고 갈게요. 독일이 멕시코한테 졌어요. 0대1. 네, 직접 경기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충격적이네요. 독일이 지난번 우승팀이잖아요. 네, 전차군단. 브라질을 7대1로 샅샅이 발랐던 축구 강국. 멕시코한테 밟혔어요. 0대1. 네. 브라질은 또 스위스와 비겼습니다. 1대1로. 네, 이건 뭐 역대급입니다. 메시는 페널티킥을 실축해서요. 아이슬란드와 1대1. 시작부터 혼전입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 패색에 짙어서 말이에요. 큰 기대 안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차범근 감독님, 전 감독님의 칼럼을 얻어봅니다. 멕시코가 이겼다로 시작되는 칼럼인데요. 네, 쭉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이제 한국을 이기지 않고는 16강에 갈 수 없다고 스웨덴은 생각할 것이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전술과 자세로 나올 게 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스웨덴의 공격을 유도하고 기다리다가 스웨덴이 자신 없어하는 공격이 허점을 보일 때 우리가 득점을 노려보는 게 가장 상식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 우리에게는 홍민이, 희찬이, 자철이, 승우 같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선수들이 전방에 있고 성룡이, 주호, 정우영처럼 수비력이 있으면서도 긴 패스가 가능한 선수들이 있으니 허둥대지만 않는다면 전술대로 경기를 풀어갈 능력이 충분한 선수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스웨덴의 수비는 제공권 수비력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만하다. 스웨덴은 우측에 포진하면서 중앙으로 즐겨 이동하는 베리를 가장 믿을 만한 공격수로 뽑고 있다. 아침에 만난 독일 국가대표 수비 출신인 토마스 베룰스도 최근까지 스웨덴이 골을 너무 못 넣는 것을 보면 베리가 아주 최상의 감은 아닌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어느 공격수라도 한 방은 있는 법이다. 우리 호 형님이 3골을 스페인 상대로 대단했죠. 네. 그럼에도 우리 공격이 스웨덴보다 무게감이 있다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자부심이다. 어제 경기 전 국가가 나올 때 운동장 전광판에 비춰진 멕시코 선수들의 분위기는 비장하기가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 같았다. 심지어 울먹이는 선수도 한둘이 아니었다. 한국일보에 기고하면서 독일은 기자나 선수단 그리고 팬들의 분위기가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라는 만족감에 너무나 너그럽다고 한 적이 있다. 경기 직전에도 독일 분위기는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월드컵 우승국 독일은 팬들도 팀도 언론도 너무 자신만만하다. 평가전 성적이 시원치 않아도 긴장감보다는 우리는 참 좋은 팀이야 하는 자신감이 훨씬 더 팽배하다. 맞다. 자연스럽고 이상적으로 세대교체를 해낸 독일팀은 분명 좋은 팀이다. 그러나 좋은 팀이 꼭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축구는 왜 정신력만 이야기하냐고 하는 팬들이 많지만 경기에 임하는 정신 자세나 분위기는 그 팀의 능력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런 독일이 걱정스럽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네. 우리 공격들이 잘해낼 것이라는 나의 기대가 이 글이 맞았던 것처럼 스웨덴전도 맞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6강의 불씨를 지피고 월드컵 연기를 뜨겁게 해주는 불쏘시개 경기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싶다. 응원합시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인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투지밖에 없냐고 투덜댔었는데 좀 부끄러워졌네요. 네. 우리는 좋은 팀입니다.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더라도 근성 있게 졌으면 해요. 오늘 밤 9시죠. 광화문과 영동대로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젊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요. 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씁쓸하지만 TV로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어제 메시가 페널티킥을 못 넣었다고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 메시가 페널티킥을 못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가 1대1. 아이슬란드요. 참 이게 유로 언제죠? 유로리그를 한번 우승한 적이 있는데요. 네.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번인가? 메시를 전담막한 수비수 비르키르 사이바르손. 올해 나이 34. 이분은 소금공장 포장 노동자라고 해요.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 포장하고 왔다고요?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은 골키퍼는 영화감독 할로손. 역시 34. 다운표. 메시의 그간 페널티킥 사례를 조사해 그쪽으로 찰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철저한 연구의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중 하나죠. 인구는 33만 명. 등록된 선수는 100명. 축구선수요. 대단하죠. 월드컵에 나왔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다들 이름 끝에 손자가 달려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손. 한 부족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평균 신장 189. 이쯤 되면 가히 축구민족입니다. 등록된 축구선수가 100명밖에 없는데 월드컵에 나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심지어 감독 히들 그림손 감독인데요. 이분은 치과 의사예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가 월드컵에 있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누구와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네. 아이슬란드 바이킹의 후예들 아닙니까? 네. 참 공은 둥글고 볼 일입니다. 오늘 민소.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겪는 모양새죠. 대통령이 검찰총장 불러다가 침을 줬어요.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폐지.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이죠. 수사지휘권은 아실 테고요. 기소독점. 경찰은 기소를 할 수가 없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게 다 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등장했던 단어가 떡검, 새검, 삼성장학생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받지 않는, 견제 세력도 없는, 수사 종결권도 비슷해요. 경찰 줘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간 누려왔던 특권들이 무너지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거죠. 검사 한 명한테 모든 경찰이 농락당하는 이 현실은 분명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법원 수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검찰이 칼을 빼들었죠. 글쎄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요.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한바탕 사단을 낼 모양새죠. 법원 적폐도 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천안함입니다. 천안함 침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필 제가 현역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서요. 제 머리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백업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매캐한 평택 2함대의 소금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 제조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언젠가는 밝혀질 일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후딱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유당 지금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천안함이 어뢰에 맞지 않았다고 거의 확신해요. 북의 소행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어요. 어뢰는 아닙니다. 예, 어뢰에 맞은 배가 저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차피 화해와 협력 모드로 가려면 털 건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유당 지리멸렬할 때 후딱 해치우는 게 좋겠죠.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구 잘 보시고요. 21시에요.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성은 희박하니 응원은 일단 하는 걸로요.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